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카페인입니다. 운동 전에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 또한 매일같이 섭취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운동 전에 섭취하는 거 이외에도 커피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도 엄청 좋아해서 커피도 되게 자주 마셔요. 아무 생각 없이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문득 카페인이 그냥 운동할 때 좋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계속 카페인을 섭취를 했지, 어떻게 좋게 작용을 하는지 혹은 뭐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았어요. 카페인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뭐 부작용이라던가 안 좋은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여러 가지 논문 그리고 기사들 다 참조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한번 같이 봐주시죠. 카페인, 커피, 티, 콜라, 카카오 등을 비롯해서 여러 특정 음식들에서 흔하게 섭취가 가능하죠. 또한 흔히 부스터로 여러 종류의 고카페인 함량 에너지 드링크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 카페인 필 같은 순수 카페인만 함량한 약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는 커피를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카페인은 단일 카페인 섭취보다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호진슨 박사는 하루 평균 3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8명의 사이클 선수를 모집해서 총 4번에 걸쳐 카페인 알약을 물에 녹인 그룹,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그룹, 그리고 플라시보 그룹으로 나누어 타임 트라이얼 트레이닝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카페인 알약을 물에 녹여 마신 그룹과 커피를 마신 그룹은 플라시보 그룹보다 각 4.9%, 4.7% 시간 시행 개선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카페인을 어떠한 형태로 섭취하든 별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러 형태의 음식에서 섭취되는 이 카페인과 운동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해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하는 각성제 성분입니다. 섭취한 카페인은 빠르게 흡수되어 3-40분이면 혈액 농도가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조직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체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도 카페인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이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방해하고 아드레날린 및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데노신은 수면에 깊이 관여하는데 이 물질을 방해해서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신체 능력을 자극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는 유도한다는 것이죠. 아드레날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혈액을 통해 지방세포의 에너지 동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며 근육 내 칼슘 분비량을 촉진시켜 지구력뿐만 아니라 최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고강도 운동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인체가 활성화된 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집중력이 높아지고 지구력 상승, 또 혈류 흐름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섭취 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근육으로 혈액 및 산소가 더욱 잘 전달되어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종 우리가 섭취하는 부스터에는 타우린, 아미노산, 아르기닌 등 피로회복과 심장 기능 강화 등의 효과적인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페인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운동에 이용하도록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또한 근육 피로도
및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운동 성능 역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한 기사에 따르면 2명의 실험자에게 1명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하고 다른 1명은 섭취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타보라고 시켰습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섭취한 실험자의 운동 수행 능력이 높아지게 되어서 섭취하지 않은 실험자보다 더욱 높은 강도로 자전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참가자는 같은 강도의 자전거 타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러닝 실험에서는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20-30분 정도 더 오래 달렸다는 결과도 내보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카페인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이 실제보다 일을 덜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카페인, 과연 운동 수행 능력에 좋은 결과만 가져다 줄까요? 아닙니다. 만약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작용, 두통, 불면증, 불규칙한 심박, 불안감, 속쓰림, 혈압 상승 등을 초래하고 지나친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무기질이 줄어들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전 우리가 더 나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카페인은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바이럴 패터슨 의사에 따르면 개인이 운동 중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근육 조직이 죽기 시작하면서 손상된 근육 섬유가 혈류로 유입되어 심부전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와 관련된 횡문근융해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운동 중 카페인이 안압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그룹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플라시보를 섭취했는데 두 그룹 모두 같은 저강도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녹내장과 같은 눈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압력 관련 눈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행 촉진은 카페인의 이점 중에 하나이지만 반대로 운동 직전에 과다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혈류 흐름을 감소시켜서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주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연구 참가자들을 데리고 36시간 동안 커피 섭취를 금지시킨 뒤 운동 전후의 혈류를 측정했는데요. 테스트 방법으로 운동 직전 카페인 알약, 약 커피 2잔 정도를 섭취하게 하였고 여러 번 거듭된 테스트 결과로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즉 휴식 중에는 심장 혈액 흐름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지만 운동 직후 측정 시에는 심장 혈류량이 이전과 비교해 22%나 감소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 중 높은 고도에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마친 사람들은 39%나 감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로 인해 운동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이는 단순히 뇌 자극으로 인한 자극일 뿐 실제 운동 수행 능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하루 충분한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운동 능력 증가를 위해, 조금 더 깊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언급했던 부분들처럼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목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 효과 증대를 위한 카페인 섭취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카페인은 짧은 시간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보다는
2~3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동이 효과적인데요. 언제, 어떻게, 얼만큼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11명의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음료, 탄수화물 플러스 저카페인 음료, 탄수화물 플러스 적정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면서 120분 타임 트라이얼을 수행하게 하고 80분이 지났을 때 이 음료들을 섭취하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대사 반응에는 차이가 없지만 탄수화물 플러스 적정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그룹이 월등하게 빠른 기록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카페인을 라이딩 혹은 레이싱 중간에 섭취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섭취 시에는 저용량보다는 적정량 카페인을 섭취해주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참가 사이클 선수들의 대사 반응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은 카페인의 1차 작용 방식이 근육 화학의 변화보다는 중추신경계의 피로의 억제를 통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끔 마시는 사람이든 카페인으로부터 동일한 성능 향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현재 카페인을 최대 섭취량이 아닌 적정선에서 섭취하고 있다면 그보다 약간의 증가된 카페인 섭취는 여전히 성능 향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주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분이라면 라이딩 혹은 레이스 시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카페인이 든 젤 혹은 음료 등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반드시 조금씩 천천히 실험해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조건을 찾아본 후에 드셔야 합니다. 호주 연구원들에 의하면 라이딩 후에 탄수화물과 카페인을 같이 섭취했을 때 근육의 주 원료인 글리코겐을 66%나 더 축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근육의 리커버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도너츠, 케이크 등의 디저트 섭취와 흡연 욕구를 촉진시킨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마다 디저트가 당기신다면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카페인의 좋은 점과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카페인의 적정량은 하루 권고량이 성인 기준 400mg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정도가 커피 한 3~4잔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섭취를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적당한 카페인의 섭취는 하루 한 250mg 정도로 간주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의 양이 운동 약 1시간 전에 체중의 3에서 9mg 정도라고 합니다. 즉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180에서 540mg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성인 최대 권고량이 400mg인 만큼 섭취 시 최대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과다 섭취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시카였습니다. 안녕!